안녕하십니까. 오늘은 PF 대출로 인해 가지고 지금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상태죠. 1월 10일쯤 되면 뭐 결론이 난다고 또 볼 수 있죠. 뭐 그때 돼 가지고 실사를 해 가지고 뭐 1월 한 중순 말 돼 가지고 결론이 나겠죠. 근데 이게 이제 그 시작이다 하는 게 이제 문제죠. 그래서 특히 미분양이 많은 대구가 위험하다 뭐 이런 기사도 있고 한데, 그 다음 건설사가 대구에 지금 미분양 단지가 많은 건설사가 아니겠나라는 언론 보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잘 아시는 분은 제 영상을 굳이 시청할 필요가 없고, 조금 그 유명한 전문가들이 TV에 나와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쉽게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쉽게 말하면 건설사들이 그동안 PF 대출을 일으켜 가지고 건물을 짓고 오피스텔을 짓고 아파트를 짓고 해가지고 분양이 잘 됐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 분양이 잘 안 되고 특히 고금리가 지속되다 보니까 이자를 감당 못 해가지고 지금 워크아웃을 신청한 상태죠. 그래서 워크아웃이 지금 산업은행에서 받아들이면 뭐 큰 문제가 없는데,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면 이제 연쇄도산이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으로 봐서는 정부에서 금융수장, 수장 뭐 F4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는 걸 봐서는 워크아웃을 받아들일 것 같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태연건설이 가지고 있는 알짜 자산을 다 팔고 구조조정을 하겠다라는 걸 보고 태연건설이 다시 건실한 기업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뭐 대출 만기를 연장해 주든지 아니면 대출을 더 해주든지 뭐 그렇게 되겠죠. 근데 태영이 지금 결정 나기 전에 다른 건설사가 다시 또 워크아웃을 신청하거나 이렇게 되면 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물론 부동산은 심리적인 게 더 크죠. 그래서 제가 불안 심리를 더 키우는 건 아니고, 미리 좀 알면 우리 소시민 입장에서 좀 대처하기가 좀 수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지금 좀 이의를 돕기 위해서 제일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우발채무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일에 예를 드는 겁니다. 수성범어 W, 지금 대구에서 가장 핫한 이제 입주가 시작됐죠. 뭐 시작된 이 아파트를 만일에 테스김이라는 이 시행사가 500억을 가지고 있다. 500억을 가지고 있는데 이 땅이 예를 들면 한 4,500억 정도 한다. 그러면 은행에 내가 여기 이 땅을 사가지고 여기에 수성범어 W를 짓겠다. 그래서 이 땅을 사는데 4,300억을 대출해둘라. 그리고 시공사는 테스박이다. 자,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은행에서는 이 대출을 해줍니다. 자, 해주는데 단 조건이 테스박이 이게 되면 태연건설이죠. 여기서 보증을 씁니다. 지금 현재는 테스김 앞으로 이 대출이 시행되겠죠. 4,300억이 시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테스김은 이 시행사는 이 땅을 매입해 가지고 여기에 아파트를 짓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땅값하고 아파트하고 다 합해 가지고는 1조 공사다예요. 그러면 요 대출을 일으키면서 요 대출을 갚습니다. 그래서 땅 사는데 필요한 요 대출은 본 대출을 가기 위한 사다리다, 다리다 이런 의미에서 브릿지가 다리라는 의미죠. 그렇게 하고 요 대출은 불을 끕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1조 대출을 일으킨 거죠. 그러면 시행사 입장에서는 돈을 거의 안 들이고 이 건물을 짓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은행은 보증을 누구한테 앞세우는가 하면 테스박이라는 시공사한테 보증을 써라 해가지고 보증을 쓰죠. 그래서 이 건물을 아파트를 짓고 분양을 합니다. 그래서 분양을 해가지고 총 들어간 돈이 1조인데 실제 분양을 하고 하니까 1.5조가 된다 이거죠. 다 분양이 완공되면. 그러면 그동안의 이자와 이런 기타 등등 있죠.
월급 다 주고 이 시행사는 엄청난 수익을 얻고 은행도 일반 개인이나 일반 회사에 대출해 주는 것보다도 이자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브리지 대출은 기본적으로 한 10% 정도 이자, 많게는 15%, 20%까지 해당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그동안 초저금리 시대에 은행은 땅 짓고 헤엄치는 그런 대출로 상당한 이득을 받고 시행사들도 상당한 이득을 받죠. 물론 마찬가지로 시공사도 이득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지금 태형건설이 문제가 되는 게 건물은 아예 올라가지 못하고 이 땅을 사는데 지급 보증을 썼다 이거죠. 그래서 건물은 아예 올라가질 못하고 이 시행사가 이자를 갚아야 하는데 이자를 못 갚으니까 지급 보증을 쓴 이 태형건설이나 테스박이라는 이 사람이 이 회사가 대신 이자를 납부해야 된다 이거죠. 근데 지금 처음에는 한 3%, 뭐 5%,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는데 한 1년 전부터 금리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게 뭡니까? 이자가 한 10%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이자를 못 갚는, 즉 이자가 만기가 온다 이거죠. 자, 그게 이번 달까지 이 태형건설이 갚아야 될 게 뭐 3천억 이런 이야기 하죠. 지금 문제가 되는 게 태형건설이 만일에 무너지게 되면 지금 연관된 특히 경남 지방에 건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경남 지역에만 14곳이라고 합니다. 부산이 10곳이고 뭐 전주도 있고 뭐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게 지방에 상당한 지방 경제에 엄청난 부작용이 발생한다 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금융권 그리고 소형 증권사 뭐 이런 데도 상당한 금융 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 해서 정부에서 나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1조 공사를 한 500억 정도 가지고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봉이 김선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동안 이렇게 해왔다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문제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만일에 연끌을 해가지고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경우에는 옆집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옆집에 만일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한 10억 되는 아파트를 9억에 대출 받아가지고 아파트를 매수했다.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폭락했을 경우에 그게 은행에서 손실을 보상해주지 않죠. 근데 이제 이 건설사다 보니까 건설사가 무너지게 되면 뭐 금융뿐만 아니라 그 지역 경제, 한국 경제 전체에도 미치는 파급 효과는 어마무지하다. 사실 삼성전자가 1년에 있죠. 매출을 이렇게 해가지고 수출을 해가지고 반도체 사업이 안 좋다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나에게 어떻게 보면 영향을 좀 미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만은 건설 같은 경우에는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경남 지역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한 건설사 메이저 건설사가 무너지게 되면 그 지역에 하청업체 하도급 업체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 파급 효과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을 뛰어넘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이 프로젝트 파이낸셜 그러니까 브릿지 대출과 본 대출을 합쳐가지고 BF 대출을 하죠. 이 금액이 지금 태형건설이 3조 2천억, 현대건설이 2조 6천억, 현대건설과 GS건설이 대구에 특히 많이 지었죠. 그러니까 힐스테이트가 들어가지 않는 아파트가 없을 정도로 대구에 많이 지었다. GS건설도 그렇고 뭐 이 건설사야 만약 이런 건설사가 무너진다 하면 난리 나겠죠. 난리 납니다. 근데 대구에 지금 건설사 중에서 위험한 곳이 태형 다음으로 위험한 곳이 한 곳이 있죠. 그게 S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대략적으로 알 겁니다. 요 다음 영상에 제가 그 건설사가 짓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한번 언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태형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각 은행별로 상당한 대출을 갖고 있다. 금융감독원 자료인데 산업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뭐인데 지금 언론에서는 1금융권은 문제가 없을 것이다. 연체율이 0%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축은행 같은 경우나 중소건설사,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심각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제가 주위에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이 1금융권도 2금융권에 돈을 빌려줄 수도 있다 이래가지고 2금융권이 무너지게 되면 1금융권도
위험할 수 있다. 근데 여기까지는 퍼지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퍼졌는 위기는 제 기억으로는 IMF 때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조은행 뭐 이런 은행 있죠. 그리고 또 다른 지금은 사라졌는 은행. 자, 그런 은행들이 인수합병이 돼가지고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이 탄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그렇게까지는 저도 생각하고 싶지 않고 그렇게는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태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자, 태영이 문제가 아니고 태영 다음 건설사가 지금 어느 건설사가 될 거냐? 자, 이게 문제입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S건설사가 되는 게 거의 확정적이지 않나 그런 지금 언론 보도가 있고, 태영건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협력업체가 581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태영건설로부터 돈을 받아야 되는데 정부에서 지급 보증을 해주겠다. 부산 같은 경우는 부산개발공사에서 협력업체, 하도업체에 태영건설과 계약을 맺은데 지급 보증을 해주겠다. 혹은 정부에서는 협력업체가 은행에 돈을 갚아야 되는 경우에 1년 만기 연장을 해주겠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래서 하도 계약이 지금 1096건입니다. 엄청난 거죠. 자,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제2금융, 자, 소형 증권사, 자, 여기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이제 더 심각해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거시적인 거고, 자, 분양을 받은 분들 같은 경우에 자, 허그에서 보증을 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다 터지게 되면 허그가 과연 그 돈을 감당할 수 있느냐, 자, 이것도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명박 시절에도 이와 비슷한 그런 사례가 있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정부가 해결책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건설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 있느냐, 물론 다들 똑똑하신 분이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겠죠.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뭔가 하면 사태가 터져야지만 정확하게 알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태형으로만 끝이 나면 뭐 그나마 뭐 어떻게든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이게 문제가 뭔가 하면 다른 건설사가 분명히 몇 개가 더 있다 이거죠. 어떤 분은 한두 개 더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전문가도 계시고, 한 10개 정도는 더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다 이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게 터지게 되면 그때서야 정확한 사태를 파악할 수 있고, 지금은 그 누구도 향후에 만일에 터지게 되면 그 사태가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지는 그 누구도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속도 조절 차원에서 총선 이후로 미루자는 이런 의견도 많았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전문가도 많았는데, 사태가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지금 태형을 먼저 지금 어떻게 보면 터트린 건 아니고 이제 태형을 회생시켜보자 이런 차원에서 태형은 워크아웃을 신청한 거고, 만약에 그것이 안 되면 뭐 법정 관리 뭐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는데, 자, 그래서 정부에서는 옥석 가리기를 할 거다, 자, 이런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건설 전반적인 건설 산업, 종합 건설 산업에 대한 이해도입니다. 만약 하나의 건설사가 종합 순위 한 30건, 20위권 내에 드는 하나의 건설사가 부도가 일어나면 그 파급 효과는 지역 경제에 엄청나다 하는 게 어느 정도 이해도를, 물론 우리가 걱정할 건 아니지만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언론 보도에서는 최고의 수단으로 한국은행이 이런 부실 채권을 사들일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과거 오래전에 정권에서도 이렇게 했는 걸로 저는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부산이 10곳이고 창원도 적지 않습니다. 전주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그래서 그 파급 효과는 상당하리라 그렇게 보고, 대구 지역에 사는 소시민 입장에서 대구에도 지금 조만간에, 대구가 특히 미분양이 많은데 대구에도 이런 건설사가 한두 곳이 생기지 않겠나 라는 게 조심스러운 예측 전망이고, 언론에서도 그렇게 지금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대구에서도 미분양이 발생한 건설사가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음에 워크아웃 신청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좀 더 공포스러운 말로 구독자를 더 모을 수 있고 하지만 너무 그렇게 공포를 조장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향후에 좀 더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를 미연에 한번 생각해 본다,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정확한 것은 지금 2월 달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PF가 한 1조 4천억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 금액은 결코 적지 않다. 그래서 이 만기를 계속적으로 연장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라고 하는 게 정부 관계자나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죠. 그 어떻게 보면 터트릴 건 터트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터졌을 때 이 대처가 가능하냐,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을 할 거냐, 대응을 잘 할 거냐, 이것도 또 하나의 문제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하여튼 간에 뜻하지 않게 지금 태형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고 그 다음 건설사가 어디냐라는 게 또 궁금한 사항이고, 일단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1월달, 2월달 대구 아파트는 내년 상반기까지 입주 물량이 몰려 있고, 그래서 24년도는 대구 부동산이 단순히 미분양이나 공급 폭탄만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적으로 지금 국내 경기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위기가 아닐까. 자, 위기지만 이건 동시에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은 신생아 특례를 이용해 가지고 적절한 시점에 매수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더 대구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은 아래 링크에 전자책이 있으니까 읽어보시기 바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